안녕하세요. 리본모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 소비주 쪽에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았을 때 꼭 짚고서 좀 잘 스터디해서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주요 업종인 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요. 중국의 권력이 매우 강한 센 그런 왕이 외교 부장이 다음 달 초에 방한한다는 내용이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드 갈등 2017년 초 이후에 처음이고요. 특히 이 왕이 이 외교부장은 4년 8개월 만에 2015년 3월 달에 서울에서 왔던 것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을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달 말쯤에 그 중국 청두에서 그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에 관련해서 미리 내용들을 파악하고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오게 된다 한다면 아마 한한령하고 한국행 단체 관광 제한 해제 관련한 부분에서도 분명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반등 나올 때에 중국 내수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들이 당장 겨우 오늘 나왔던 이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이런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조짐은 이번 9월 달과 10월 달에도 여러 시그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종합했을 때에 좀 좋다고 보고 있고, 그 전 내용을 보면요. 이번 10월 달에 리커창이 삼성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서 협력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바로 다음에 10월 20일 날 사드 배치 때문에 중단되었던 한중 국방 전략 대화가 5년 만 재개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한한령 완화 조짐이 방송 연예계에서도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음,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중국에서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했던 김수현이 중국 상하이에서 행사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아이돌 그룹도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참석했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 달 초에 11월 초에 우리나라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미디어 종목들이 크게 떴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한중 합작 드라마 및 영화 7개의 작품이 내년도 중국에서 방영이 확정되었다. 다시 한번 한류의 붐이 일어날지 관건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점점 좋은 내용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 홈쇼핑, 상하이 쪽에 있는 홈쇼핑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특별 방송이 있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표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중국인 월별 입국자 수가 매우 중요하죠. 인바운드 숫자가. 근데 2017년 사드 보복 때 이때에 급감했던 한국 월별 입국자 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이 50만 명 사이에 있는데 이 50만 명 라인을 드디어 올해 2분기, 3분기 때 돌파했던 시그널이 있고 점점 이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드 버벅 이전에 이때 월별 7, 80만 명, 90만 명까지 왔던 시기만큼은 좀 더 룸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2년 동안 있었던 이런 큰 추세가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지표로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주요 업종들 좀 한번 내용을 볼게요. 먼저 화장품 업종 본다 한다면요. 그동안 여러 좀 악재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 특히 더 많이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아로마리 퍼시픽 3분기 실적이 좀 매우 잘 나왔습니다. 매우 잘 나오면서 그간 쌓였던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이 나왔고요. 이번 아모레 퍼시픽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7% 증가, 특히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증가하는 큰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면세, 온라인 쪽에 대해서 수익이 잘 나왔고, 그래서 선화수 중심의 럭셔리 라인이 개선되면서 이번 4분기 때에도 중국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대장주 아모레 퍼시픽을 통해서 다른 뭐 LG 생활건강,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또 여러 다양한 또 뭐 예를 들면 ODM 쪽인 한국콜마와 뭐 코스맥스, 뭐 코스온 뭐 다양한 또 그다음에 용품 기업인 뭐 연우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화장품 업종인 마스크 종목들이나 뭐 클리오 이런 종목들 전반적인 그렇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좋은 그런 투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 화장품 업종 2020년 전망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거를 제가 일부분을 캡처했는데, 내년도 주요 화장품 종목 주가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특히 EPS 전망치,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지를 좀 보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 25% 증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주당 순이익, LG생활건강 15%, 한국콜마 34%, 코스맥스 25%, 연우 15%, 대부분의 화장품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다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도 주당 순이익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마 여러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동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대개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YOY로 증가할 때에 주가도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매우 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종 밸류에이션이 아, 내내 하락을 했지만 이제서야 좀 바닥을 짚고서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장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과거 2018년만 19년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19년 초만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라인까지도 올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요. 16년, 17년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밸류에이션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다음에 여행업종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화장품 업종은 뭐 화장품 만드는 기업 쪽이든 아니, 판매하는 쪽이든 또 원료를 ODM 쪽으로 하고 있는 콜마나 코스맥스가 됐든 또 용품 기업인 연우가 됐든 화장품 쪽 밸류체인은 다 좋다. 다 기대할 만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행 업종 보겠습니다. 일단은 핵심 여행지로 보고 있는 일본 쪽 여행 수요가 아직도 회복되는 조짐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10월 달 하나 투어 해외여행 수요 전년 동월 대비를 본다면 일본은 마이너스 82%, 처참한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10월 달 봤을 때 일본 82% 마이너스, 처참하고요.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국적기 일본 노선 여객 감소율을 봤을 때도 내내 8월, 9월, 10월, 7월 달 이슈가 나온 일본과의 그런 수출 규제 이슈 나온 이후에 내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쪽도 승객수 증가율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모두 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음, 내년도 도쿄올림픽이 내년 여름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일본으로 가는 여행 수요가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도쿄 지역의 호텔 가격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쿄 및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는 여행 상품의 가격이 이제 숙박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아마 높게 더 아마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오히려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일본향 여행 수요가 좀 부정적이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행 업종에 대한 전망에서 좀 더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는 여행 수요도 내내 좀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행 업종을 체크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도 하나가 향후 3개월 예약률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월을 쓰진 않는데 하나투어가 이번 11월 달 예약률이 마이너스 27%, 12월 마이너스 14%, 1월 마이너스 12%, 모두 투어도 이번 11월 마이너스 13%, 12월 마이너스 0.9%, 그나마 모두 투어는 내년 1월 달에는 전망치가 그래도 한 2%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패키지 성장률이 내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종은 좀 어렵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기적 관점에서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항공. 우선 LCC가 우리나라 6개 회사가 있는데요. 6개 회사 모두 다 실적들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률 지속이
성장률이 꺾이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일본 쪽 노선을 그래서 부랴부랴 일본 쪽 가는 노선들을 좀 축소하고 있고, 또 그나마 또 일본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여객편도 좀 티켓 값을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 팩터, 탑승률도 꺾이고 있고, 그다음에 일드, 운임도 꺾이고 있어서 아마 LCC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 보면 내내 꺾이고 있는 적자 보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나마 에어부산 조금 이익 보고 있네요. 자, 1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LCC 여객 수요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도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인수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아마 당장 그 HDC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사업적인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그렇게 캐파가 커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운 소식은 내년에 신규 LCC 세 군데가 추가로 더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6개 LCC도 서로 공급이 과잉돼서 서로 힘든 싸움을 겪고 있고, 또 일본, 중국 여행 수요가 꺾여서 득자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이 세 회사가 또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벌써 9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LCC가, 우리 이미 FGSC,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도 2개가 있는데 LCC 6개에서 9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총 11개 항공사가 국내 것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스타항공이 매각설이 있었는데, 또 이스타항공은 또 그걸 또 이제 매각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뭐 해명을 했죠. 어쨌든 이게 항공업계에서 나올 게 나왔다라는 그런 좀 방식, 좀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빨리, 뭐 특히 일본과 중국 쪽 여행 수가 빨리 증가되지 않는다면, 특히 또 일본 쪽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내년에도 매 때마다 이 구조조정 관련한 그런 이슈들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인구도 많은 중국은 겨우 LCC 6개, 일본 8개, 우리나라는 9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도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LCC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대형 항공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K4 투자증권에서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대형 항공사도 여객 수요에서는 꺾이는 거는 자명해요. 하지만 그나마 LCC 대비해서 믿을 만한 것은 뭐냐면, 대형 항공사는 라인업 중에서 항공 뭐죠? 그 이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항공기 편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차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맨날 꺾이고 있는, 성장을 거꾸로 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지만, 그래도 이런 기저 효과와 또 특히 이제 내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또 2차 전지 쪽, 이쪽에 대한 수출량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다시 한번 성장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화물을 실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 한 해 많이 힘들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화물 수요에 대한 실적도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부터는 이제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LCC 대비해서는 훨씬 더 수익을 더 만회할 수 있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화물 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 항공업종에서 집중한다 한다면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 또 그리고 둘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은 인재 인수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 효율화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다이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한항공 쪽을 더 집중하셔서 보시는 걸 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부분 산업들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반도체, 또 2차 전지,
아마 여기 디스플레이에서는 좀 다 전반적으로 LCD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OLED 쪽은 잘 될 것 같고요. 가전도 여기서는 뭐 구름으로 되어 있지만 가전도 저는 좀 프리미엄 쪽 같은 경우는 잘 낼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 수출을 중국에도 많이 하지만 미국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의 제조업 PMI가 지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좋아져야지 턴어라운드를 해줘야지 이게 한 1개분기 약 3개월 후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의 선행 지표로 좀 미국 제조업 지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음, 미국 제조업 지표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ISM 쪽, 그러니까 공급관리자 협회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두 개예요. 미국의 공급관리자 협회가 추천하는 게 있고 또 시장조사업체 마킷이 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시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업종 화물 쪽에는 기대가 좀 있고요. 뭐 환율도 어쨌든 올해 8월 달 대비해서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리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 그 제트 유가를 봐야 할 텐데 국제유가는 내내 50달러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뭐 셰일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신규 또 유전이 또 발견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좀 사우디 아람코 이슈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에도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0에서 60달러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업종 관련해 우리 항공 기업에게는 제트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이 유가 쪽에서는 큰 변수는 별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국제 유가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대한항공한테는 뭐 나쁜 부분은 아닌 거죠.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금리도 1.75 찍고 나서 하락할 수 있는 기조고 내년에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업종은 다 안 좋고 대한항공만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세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더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로 꽤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6%를 깨지는 것은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부양책을 꺼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따이공들이 더 우리나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물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보다 이상 따이공들은요, 수익성이 높은 국산 고가 화장품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구매를 집중하게 되는데요. 따이공으로 인해서 따이공의 울고 웃는 호텔 신라 이렇게 국내 뭐 신라 그다음에 뭐 여러 롯데 면세점 뭐 다양한 면세점들이 따이공으로 인해서 실적들이 오고 가는 그런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저는 면세점 업종을 앞으로도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이공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인 송객 수수료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지만 이익 창출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매 년마다 면세점 송객 수수료 규모 추이가 매우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무려 지금 1.3조 원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올해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조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월 달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6,500억. 단순히 곱하기 2만 해도 작년 수치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은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도 면세점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갤러리아 면세점이 3년 반 만에 폐점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산 동대문에 있는 두산 면세점이 적자로 인해서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또 추가로 신규로 또 이 정부가 참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또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을 또 했는데 당연히 흥행참패하죠. 누가 그걸 지금 공과잉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현대 외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 구역이 있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어쨌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기업이 큰 기업들이 사업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잘 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외형만 커지고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내년에도 좀 면세점 쪽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아, 중국 정부가 좀 이 강력한 반부채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인들이 마카오 쪽 카지노 방문하는 객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수요가 한국 카지노 쪽으로 좀 반사 이익으로 좀 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초반에 점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인바운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쪽으로 더 문을 두드리는 중국인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지노 쪽은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카지노 업종을 볼 때 중요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드랍액과 홀드율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원랜드는 이제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제 GKR과 파라다이스 중에서 그럼 뭘 좀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아, 파라다이스의 올해 3분기 홀드율, 그러니까 카지노가 이겨서 취득한 금액 홀드율 이게 12%로 2016년 2분기 이후 그 사드 보복 때 그 전 이후에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의 본격적인 이익 증가가 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GKL보다는 좀 더 영업적으로 나은 환경에서 앞으로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오늘 좀 그냥 20분 넘게 좀 긴 시간 동안 좀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좀 업종도 많이 있고 꼭 짚고 넘어갈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내수주를 좀 이런 좋은 관점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 화장품 판매 쪽, 그다음에 ODM 쪽, 음, 용기 제작 쪽 모두 좋다 말씀드렸고요. 여행은 하나 투어 모두 아쉽다 드렸습니다. 항공도 화물 수요 가능한 다 드렸고 경쟁 심화 네 됐고요. 카지노는 과 우선순위.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들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보시면서 보시고, 제가 오늘 많은 내용들을 전달드렸고, 빨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또 돌려서 보시면서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